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이란에 있는 테러 문호의 머리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디케이션에서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유대인 공동체를 비난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가 전례 없는 성장을 드러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우리는 현지 지도를 바꿔놓을 대규모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보여준 역사적인 첫 조치는 극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수치가 나왔습니다. 도로가 포장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디케이션을 계속 시청해 주세요. 곧 시작합니다. JNS TV의 아주 특별한 주디케이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JNS TV 특파원 조시 헤이슨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관한 모든 것을 논의하기 전에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이 진행 중인 작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효하는 사자, 미국에서는 에픽 퓨리라는 작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란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되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인과 미국인을 포함해 전 세계 수천, 수만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자신의 국민 수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따라서 어젯밤 테헤란에서 축하와 불꽃놀이가 있었던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곳 사람들은 이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육지, 하늘, 바다에서 지키고 있는 용감한 이스라엘 방위군 IDF 병사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곳 본토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살펴봅시다. 이번 주 주요 뉴스 중 하나입니다. 피스나우 단체가 이번 달에 정착촌에서의 테러, 추방, 합병의 해 2025년 요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못 들으셨다면 피스나우가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곳에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 단체 혹은 운동의 존재 자체가 우리 조상들의 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것에 반대하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른바 정착촌에서 2025년의 주요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86개의 새로운 전초기지가 있었고 그중 60개는 농업농장이었습니다. 이는 주당 평균 한두 개의 전초기지가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결정으로 승인된 공식 정착지가 54곳 새로 생겼습니다. 27,940 상위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된 주택은 27,941세대입니다. 9,620 정착촌 입찰에 포함된 주택은 9,629세대입니다. 27개의 새로운 정착촌 이시 관할 구역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통계에 화가 나더라도 이런 놀라운 수치를 발표해준 피스나우에 공개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주 간결하고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그 통계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더 많은 유대인 공동체, 더 많은 유대인 동네, 더 많은 유대인 가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게 제게는 정말 좋은 소식처럼 들리네요. 그 보고서는 이어서 C구역에서 건축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1269개의 팔레스타인 구조물이 철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불법 건물을 철거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그 건물들에 대한 숫자가 OSHA 자료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합니다. OSHA는 물론 소위 인도주의 업무 조정을 위한 유엔 사무국입니다. 보고서에는 이른바 정착민 공격으로 신체적 부상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1828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치들은 OSHA 통계입니다. 그들은 정착민들에 의해 팔레스타인인 9명이 사망하고 838명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보고서에는 또한 22개의 팔레스타인 공동체가 그들이 정착민 폭력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강제 이주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베첼렘 단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반유대인 단체인 베첼렘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오샤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중요한 점은 OSA가 이른바 정착민 폭력을 어떻게 간주하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테러범이 유대인을 살해하려다 이스라엘 군인이나 보안군에 의해 사살되면 그것도 정착민 폭력으로 분류됩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즉 유대교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를 방문하면 그게 뭐라고 불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맞아요. 정착민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충성스럽고 평화롭고 군 복무를 하는 이스라엘인들을 비인간적으로 묘사하는 보도를 믿기 전에 사실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통계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피스나우가 그들의 숫자 출처를 밝혀줘서 기쁩니다. 덕분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진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피스나우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 주택과 마을에 대한 최신 통계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저는 이 숫자들이 반드시 축하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에는 좀 더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아루츠 셰바 이스라엘 내셔널 뉴스에 따르면 재무부 장관이자 국방부 내 장관인 베찰 스모트리치와 교통부 장관 미리 레게브 그리고 비냐민 지역 주지사이자 예시아위원회 의장인 이스라엘 간스가 새로운 도로 포장 공사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 도로는 45번 도로라고 불립니다. 이제 45번 도로는 최근 수십 년간 예루살렘과 비냐민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사업 중 하나로 이 도로가 이 지역 전체의 교통 상황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에 따르면 이 새로운 도로는 비냐민 동부 지역과 443번 도로를 연결하여 샤르 비냐민과 이스라엘 중부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을 약 15분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5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샤르 비냐민에서 시작해 443번 도로로 이어지는 이 노선에는 4개의 다리와 칼란디아 근처의 지하차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은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복잡하고 첨단의 공학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약 4억 셰켈로 추정되며 이는 해당 지역의 유대인 존재를 강화하고 국가 교통망과 연결하는 대규모 교통 인프라 투자 중 일부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안전과 보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추세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아랍 마을을 우회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운전할 때 PA가 통제하는 엘 아루브 마을과 베이트 우마르 마을을 바로 옆이나 그 안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또는 사마리아에서는 후아라 마을을 지나야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솔직히 별로 유쾌한 곳은 아닙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런 지역을 운전하다 살해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교통체증에 갇혀 손쉬운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회도로가 건설됩니다. 솔직히 저는 새롭고 더 안전한 도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런 새 도로들 임시 방편에 수억 달러를 써야만 한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을 처리해서 그들이 위협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진짜 해답입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죠. 동시에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로 통근할 수 있게 해주는 새 도로들은 분명 축복입니다. 요즘 이스라엘에는 교통체증이 정말 심하거든요. 새롭고 현대적인 도로와 고속도로가 생겨서 더 빠르고 안전하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게다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영구성과 주권을 향한 또 다른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일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좋은 소식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지난 목요일 이스라엘 국방부 민사행정의 최고계획위원회가 사마리아 지역 크두밈 공동체에 1300차례가 넘는 주택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저는 크두밈을 아주 잘 압니다. 제 가족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셔널 뉴스에 따르면 계획 중인 나알랏 에스테르 지역에 1338차의 주택은 현재 약 5,000명의 주민 2,000가구 정도에 살고 있는 크두밈 공동체의 규모를 2배 이상 늘릴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크두밈 지방의회는 4개의 계획된 지역에 총 3,000채의 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크두밈 지방의회 의장 오지엘 바티그는 나알랏 에스테르 지역의 최종 승인을 환영하며 이를 공동체 50주년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창립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 성장과 건설 그리고 재생의 새로운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크두밈은 사마리아 지역 정착의 선구자입니다. 크두밈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하며 선도해 나가면서 이제 발전의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바틱은 이 성명에서 재무장관 베찰 스모트리치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스모트리치 장관 역시 크두밈의 주민입니다. 그는 물론 유대와 사마리아의 민간 사안을 담당하는 국방부 내 장관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논의했듯이 스모트리치와 네타냐후 총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배를 확대하기 위한 전례 없는 움직임을 주도해 왔습니다. 지난 24개월 동안 두 지도자는 69개의 새로운 공동체 설립을 감독했고 6만 채가 넘는 주택을 승인했으며 수만 헥타르의 토지를 국유지로 지정했습니다. 자주 분쟁이 일어나는 이 지역을 국가의 안보의 중추라고 표현하며 스모트리치는 예루살렘이 건설붐을 포함해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지배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조상들의 고향에 주택 1300채가 더 추가됩니다. 피스 나우는 분명히 좋아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이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금요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역사를 썼습니다.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처음으로 영사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하루 동안 진행된 영사 팝업 운영은 구시치온에 위치한 에프라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추가로 하나가 곧 베이타르 엘리트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사마리아의 비냐민 지역 외에도 이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유대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구인 예샤 협의회에 따른 것입니다. 비냐민 지역 의회 의장이자 예샤 협의회 의장인 이스라엘 간스는 이번 조치를 역사적 정의라고 설명했습니다. 목요일에 간스 의장은 예루살렘 대사관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인 마이크 허커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명예 시민권을 수여했습니다. 예샤 협의회에 따르면 이 상징적인 상은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이스라엘의 성서적 심장부라는 제목의 기념 여권이었습니다. 허커비 대사는 이 아름다운 기념 여권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이 나라 전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기꺼이 임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허커비 대사가 이스라엘 간스에게 한 발언입니다. 미국 외교관에 따르면 그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동해야 했던 동일한 민원 서비스를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간스는 그의 감사와 상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주민들을 대표하여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수천 가구, 그 중에는 많은 미국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날 중요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사에게 전달한 여권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분명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성경의 땅의 중심이며 비냐민 지역은 그 역사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간스가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초 대사관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와 모든 미국인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사과가 에프랏, 라말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 베이타르 엘리트, 하이파, 예루살렘, 네타냐, 베이트 셰메시 등 여러 지역에서 하루짜리 여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번 역사적인 결정을 환영하며 이 결정이 양국 간의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고 강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양국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말 그대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란의 사악한 정권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테러의 중심인 테러의 문어발, 그 우두머리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권과 영사 서비스에 관한 이 작은 이야기는 바로 그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날이 갈수록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 나라의 다른 지역 시민들처럼 대우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들을 위한 영사 서비스나 새로운 주택 사업 혹은 새로운 도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전달하는 메시지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 메시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가 영원히 이스라엘 국가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용감한 이스라엘 방위군 IDF 남녀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와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다에서와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수많은 다양한 전선에서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이번 최신 전쟁 혹은 충돌의 이틀째를 맞이하여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모든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유대 국가와 함께 싸우는 그 군인들의 안전만을 기원합니다. 저는 전쟁 중에도 출근해준 JNS-TV 모든 스태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디오 담당 와갈란터, 유리 스베레츠키 방송국장, 프로듀서 에스더 에덴, 라이언 리시츠, 잭 시커먼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JNS-TV의 주디오케이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구독해 주시고 슈퍼 땡스도 부탁드립니다. JNS가 제공하는 이 놀라운 프로그램을 보시려면 JNS-TV로 오세요. 이스라엘과 중동, 전 세계 유대인 최신 소식은 jns.org에서 확인하세요.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 모두 안전하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디오케이션에서 뵙겠습니다.